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소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시간에는 지적법의 마지막 단원이 됩니다. 지적 측량에 대해서 다룬데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측량 그러면은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측량을 하고, 토지의 면적을 정할 때도 측량을 하고, 또 물길 이런 걸 또 만들 때도 측량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량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적 측량만 다룹니다.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이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적 측량의 의의로면은요, 보면은, 자, 지적 측량이라 하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자,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한 필지의 토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필지에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 필지에 면적이나 경계 좌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래서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다 어떻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라는 것은 측량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지적공부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것을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다 이렇게 지적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우리는 지적측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목적으로요.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만이 지적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 한 필지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데 실제로 지적소관청에 다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적측량 수행자도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하는 자로서 과거에는 우리가 대한지적공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또는 지적측량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적측량업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나 그 지적측량 수행자가 각 필지, 이제 한 필지 한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나아가서요, 지적 확정 측량이나 지적 재조사 측량도 지적 측량에 포함되는데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의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볼 것이고요. 이것들도 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들이에요.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 또는 지적 공부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이런 것들이 다 지적 측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가요, 뭐 저기 해남에 있는 뭐 전라남도에 있는 저 끝에 있는 해남군에 있는 땅끝 마을에 있는 한 필지를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토지를 이제 측량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측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측량을 할 때요, 뭐 줄자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그 면적 경계를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줄자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서 길이 측정하고 길이 측정해서 이것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줄자 가지고 측정하면은 오차가 심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수평면의 면적을 등록하기 때문에요. 줄자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설명했죠.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이 거리를. 그 거리를 측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기준점들을 정한다고 했어요. 측량을 하는 기준점. 이런 기준점을 정한다. 이 측량 기준점을 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측량하고자 하는 게 경계점, 지상 경계점이 있겠죠. 이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같은 걸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광선을 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광선이 갔다 오는 시간을 통해서 이 거리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광선을 쏴가지고 갔다 오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빛을 딱 쏘면서 거리가 바로 딱 측정이 되는 거 있죠. 거리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했을 때 이제 각도가 있겠죠. 이 두 각도. 각도는 자기가 측정하니까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거리와 이 거리를 알고 요 각을 알게 되면은 요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척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 거리, 경계 이런 거 면적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거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준점, 측량을 하는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지적 기준점. 자, 지적 기준점을요. 지적 기준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이 기준점이 없으면 측량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할 때요. 한 필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적 기준점을 측량하러 간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을 해버리면은 전국의 지도들이 전부 다 어긋나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전국의 지적도는 통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점도요. 어떤 통일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마음대로 지적 기준점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전라남도에 있는 기준점, 경상남도에 있는 기준점들이 모두 통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통일적인 모든 지적 기준점에 기준점이 되는 또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그러니까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본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요. 이렇게 생겼으면은요. 지구본을 보면은 이렇게 경도가 있대. 이게 위도죠, 위도. 위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도가 있죠, 경도가 이렇게. 경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만나는 지점. 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수원. 여기가 수원이에요. 이 수원에 모든,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적 측량뿐만 아니라 건물 측량, 이런 모두 강, 이런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수원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지적 기준점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이 점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국가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국가 기준점. 자, 국가 기준점은요, 지적 측량을 할 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지적 기준점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필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측량을 하러 갔더니요,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없어요. 없으면은 근처에 지적 기준점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 지적 기준점에 따라서 측량을 해야 되겠죠. 함부로 지적 기준점을 정할 수 없고요. 이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부터 합니다. 그래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지적 기준점이 놓여져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이것을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측량을 통해서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하고 이 정한 지적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한 필지의 구체적인 세부 필지에 대한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지적 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 이 측량을 이제 세부 측량이라고 합니다. 세부 측량. 그래서 측량은 크게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도 어떻습니까? 다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측량이기 때문에 넓게는 이제 지적 측량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측량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량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에 구분해서 보시면은 지적 측량은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과 자, 기초 측량이 실시된 후에 그 지적 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등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측량의 실시 대상에서요. 자, 양가를 1번 보시면 먼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이제 기초 측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자, 국가 기준점은 우리나라 이제 수원에 있다는 거죠.
자, 수원에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시도에요. 측량 기준점을 정합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뭐 서울, 경기도. 그러니까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들을 정하게 되는데 각 시도에는 이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 삼각점을 둡니다. 지적 기준점으로서. 이 삼각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측량을 할 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량을 삼각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각 측량을 하는 이제 기준점에서 지적 삼각점을 둡니다. 그러면은 전라남도의 땅끝마을에 있는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이 한 필지를 측량을 하기 위해서 수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수원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까요, 이 토지가. 그래서 전라남도에는 지적 삼각점을 둬요. 그러니까 전국의 통일 지적 삼각점들은 다 시도에 있는 지적 삼각점들은 통일적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나 전라남도에 있는 지적 삼각점 하나만으로는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이 토지를 측량을 할 수가 없죠. 뭐 보이지도 않을 테니까요. 너무 멀어서. 따라서 시도에 있는 지적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시군구에 수군구죠. 그 하위 시군구에는 이 지적 삼각점을 보조하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둡니다. 보조점. 그래서 해남군에는 전라남도에 있는 지적 삼각점을 기초로 해서 해남군에는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해남군 군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죠. 넓은 그 군에 있는 지적 삼각 보조점을 가지고 측량을 하려고 했더니 이 한 필지 토지가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해남군에 있는 지적 삼각 보조점에서 봤더니 한 필지 토지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으니까 측량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이 토지 근처에 다시 시군구 아니죠. 그 시군구 안에 이것만으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그 시군구 안에 이제 바로 그 지적 삼각 보조점을 기초로 해서 이 한 필지를 좀 측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한 필지 근처에 지적 삼각 보조점을 기초로 해서 한 필지 근처에 다시 지적 기준점을 또 만듭니다. 이게 있어야 측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요 점들, 지적 삼각 보조점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또 지적 기준점, 이 기준점들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도를 만들게 되겠죠. 임야도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 도근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를 만드는 이제 근본적인 점이 된다는 거죠. 시군구에 다시 지적 도근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지적 기준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것을 기준으로 요거 기준으로 요거 해서 이제 요것들이 이제 지적 도근점들이 되겠죠. 이 지적 도근점들을 설치한 후에 지적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적 도근점들은 어떻습니까? 다 근거가 되는 것들은 결국 국가 기준점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적도가 통일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이것을 우리는 기초 측량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지적 기준점이라 해서요, 특별시장은 뭐 서울특별시 하나죠. 그리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하는 거고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을 우리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지적 기준점의 분류 보시면 표가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있다. 자, 지적 측량 성과의 관리는요. 자, 지적 삼각점은 시도에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관리할 것이고요.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지적 도근점은 시군구에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겠죠. 그런데 다만 이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 이런 지적 도근점의 열람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지적 도근점은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적 삼각점에 있어서는요,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만 발급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지만은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지적소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지만요, 보존 자체는 지적소관청에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서요, 지적소관청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요. 그래서 굳이 시도지사한테까지 갈 필요 없고 그 열람을 함에 있어서는 열람하기 위해서는 지적소관청에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전산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있죠. 그 그림들,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이런 그림들 만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지적 기준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삼각점,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있고 오른쪽에는 위성 기준점인데 그 위성 기준점이 국가 기준점이에요. 위성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 필지 측량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인데 한 필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처에 어떤 측량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 옆에 있는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옆에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근처에 지적 기준점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측량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적 기준점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필지 측량을 하러 갈 때 기존에 있는 지적 기준점들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따로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즉 기초 측량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측량하러 갔더니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으면 먼저 지적 기준점부터 정하고 측량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초 측량을 먼저 하고 측량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밑에는요, 양가로 2, 3, 4, 5 이것은요, 세부 측량을 나타냅니다. 세부 측량. 그러면 세부 측량의 종류예요. 세부 측량의 종류가 2, 3, 4, 5 이렇게 있는데요. 세부 측량의 종류에는요, 먼저 우리가 양가로 3번부터 읽어보죠.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건 측량을 하는데 세부 측량의 종류입니다. 자, 1번은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복구 측량을 합니다. 지적 공부가 멸실이 돼가지고 존재하지 않으면은요, 다시 지적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죠? 이때 복구하기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복구 측량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좀 생소한 내용이고요. 이 보시면은,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규 등록을 위한 또 측량을 해야 되겠죠?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신규 등록 측량을 하는 거죠.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임야도에서 지적도를 옮겨 등록하기 때문에 경계를 다시 정하는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등록 전환 측량.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경계를 새로 정하고 면적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측량. 다만 합병에 있어서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합병 측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또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할 때, 자, 일부만 바다가 되면은 이때는 나머지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정하고 다시 면적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로 된 토지에 있어서도 이제 측량이 필요하겠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해면성 말소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면성 말소 측량.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한 필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량들이 있습니다. 이 양가로 3에 있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천히 보면 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측량은 누가 하냐면요, 지적 측량 수행자들이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업자들이 있어요. 측량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지적 측량 업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런 곳에서 이제 측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적 측량 업자가 측량한 내용을요, 그대로 무조건 그 사람 말만 믿고 무조건 등록하느냐. 자, 잘못 등록됐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하면 측량이 또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그 측량을 그대로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면은 지적공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이런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요, 측량한 내용을 그대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적소관청에서 그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검사하는 측량을 우리는 검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검사하는 측량. 이 검사도 한 필지에 대한 면적 경계 좌표의 측량을 검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세부 측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가로 이해 있죠. 자,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에 이제 검사 측량을 합니다. 자, 검사 측량은요, 보통 지적소관청이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검사 측량을 한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은 양가로 4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검사를 한다는 거죠. 검사. 그래서 검사는 검사 측량을 해요. 근데 양가로 4 보시면은 또 독특한 측량이 있습니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이것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자, 경계 복원 측량은 뭐냐면은요, 이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은 아닙니다.
자, 신규 등록 측량 이런 것들은 등록하는 측량이에요.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에 한 번 다시 검사를 해요. 이것이 바로 검사 측량인데 경계보건 측량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실제 토지에서요. 여기 토지를 원래 크게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토지가 이렇게 큰 토지가 이제 한 100번지가 있었습니다. 100번지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갑이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둘로 분할을 했어요. 둘로 분할해서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둘로 분할하면 이 토지는 이제 100번지가 될 것이고 여기가 100의 1번지 토지가 됐어요. 그런데 갑 토지는 100번지는 갑이 갖고요. 100의 1번지는 을한테 처분을 해서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새롭게 이제 분할이 되었죠. 분할이 실제 경계가 분할이 됐습니다. 실제 분할이 됐으면 이것을 지적공부에 옮겨서 원래 지적공부 이건 실제 토지예요. 실제 토지를 측량과 축척을 거쳐서 분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측량을 해야 되겠죠. 여기 지상 경계점을 정한 다음에 이 경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00번지, 이것은 100의 1번지 이렇게 등록이 됐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경계가 됩니다. 그럼 측량을 할 때 보통은요, 경계점 표지, 그 말뚝 같은 걸 박아놔가지고 이제 측량을 해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흘러가지고요, 갑이 사망을 했고, 을도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갑의 토지는 A가 상속을 하고, 이 100의 1번지, 을의 토지는 B가 상속을 했다라고 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측량할 때 박아두었던 이런 경계점 표지, 그 강목 같은 게 이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지상 경계에 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경우는 거기가 지상 경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뚝 하나들만 박아져 있었는데 말뚝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어디가 지상 경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추함하고 A죠. A가 여기 토지에, 자기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서요. 여기까지가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여기가 경계니까 여기까지 건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B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100번지와 101번지 경계는 여기다라는 거죠. 여기니까 이 안쪽에다가 건물을 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점 표지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지상 경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갑은 여기가 경계다. B는 여기가 경계다. 서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그 경계에 관한 다툼. 그러면 어디가 정확한 경계인지 이걸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자, 지상 경계가 원래 여기였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등록하기 위해서 무슨 측량을 했습니까? 분할하기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분할 측량을 했겠죠. 분할 측량을 통해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요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도에 이렇게 경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지적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어떻습니까? 복원을 하면 되겠죠.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지적도에 있는 이 경계를 다시 지상에 복원하면 되겠죠. 그래서 측량한 거와 반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반대로 거꾸로 다시 옮기게 되면은 정확한 여기서부터 여기 이 경계점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를 어떻습니까?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들고 나가 가지고 복원을 합니다. 지상 경계를. 이 지상 경계를 복원하는 측량, 이것을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적도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 다시 복원하는 측량이라는 거죠. 이걸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자, 개념 보죠. 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하는 측량을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경계복원 측량은 좀 보죠. 이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복원 측량에서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게 아니죠. 지적공부를 어떤 변경하는 게 아니죠. 있는 지적공부를 그대로 들고 와서 지상에 복원만 할 뿐이지 지적공부에 어떤 등록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자, 위에 분할 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이 경계를 정하기 위한 측량이고요.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고 경계복원 측량은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 경계복원 측량이 중요하겠습니까? 처음에 하는 분할 측량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뭐 둘 다 중요하겠지만은요. 처음에 등록을 할 때 분할 측량을 통해서 등록이 잘못되면은 복원도 당연히 잘못되겠죠.
따라서 지적 공부를 만들 때 그 지적 공부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할 측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등록된 내용을 복원할 뿐인 거죠.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신규 등록이라든지 또는 분할 측량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경계복원 측량은요, 이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기 때문에요. 경계복원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경계복원 측량을 다시 검사하느냐?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은 따로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의 개념 알고 계시고요. 나아가서 이것은 검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경계복원 측량을 통해 가지고요. 다시 여기가 경계라는 걸 다시 정했습니다. 여기가 경계야 라고 싸우지 말아라 라고 정했어요.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경계에 맞춰서 그래 알았다. 그럼 이 경계가 정해졌으니까 경계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경계에 맞춰서 건물을 자기는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 지었다라고 했는데요. B가 보기에는요. 이 건물이 내 땅을 약간 밟고 들어온 것 같거든요. 자, 지상의 경계를 복원하게 되면 경계점 표지들을 이렇게 복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지상에다가 뭐 선을 긋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을 긋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딱 자기는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은다고 지었습니다. 근데 B가 보니까 토지가 약간 내 토지를 넘어온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바닥은 넘어오지 않았어도 이 발코니 부분이 살짝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야, 네 건물에 우리 토지를 넘어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A가 무슨 소리냐? 잘 봐라. 잘 봐라. 무슨 발코니가 넘어왔느냐? 토지도 하나도 안 넘어갔다. 바닥도 안 넘어갔고 발코니도 안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딱 보면 넘어온 거 아니냐? 좀 넘어오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왔는지 넘어오지 않았는지 또 이것 때문에 또 다툼이 생겼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다툼이 굉장히 많죠. 경계 때문에 다툼이 많이 생기고 또 건축물이 넘어왔는지 넘어오지 않았는지 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건축물이 이 경계를 넘어왔는지 넘어오지 않았는지 또 어떻습니까? 또 측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또 지적 측량업자가요 합니다. 이 지적도를 들고 다시 또 가는 거죠. 아까는 경계만을 보고하기 위한 측량을 했는데 지금 뭡니까? 이 건축물의 발코니가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경계 지적 공부를 들고 가가지고 한 사람은 지적 공부 앞에서 딱 있어가지고 봅니다. 보고 한 사람은 앞에 가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 발코니 있는 부분에서 내려서 바로 앞쪽에서요 이제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거죠. 과연 이것이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 이거 판단합니다. 이것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경계는 이미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말뚝 같은 걸 다시 하나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경계 복원 측량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이걸 또 판단하기 위해서 또 측량을 하는데 이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지적 현황 측량. 자, 그 밑에 있는 거죠. 자, 이때 지적 현황 측량은요, 반드시 이렇게 건축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해봤더니요, 건축물이 살짝 넘어왔어요, 이만큼. 한 30cm 정도 넘어왔다는 거죠. 넘어왔으니까 넘어왔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야, 30cm 넘어왔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요. 이 건축물이 30cm 넘어왔는데 이걸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측량했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또 이게 건축물이 넘어섰는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측량을 했으면 측량한 내용을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합니다. 아, 여기 있는 건축물은 30cm를 넘어섰다라고 해서 표시를 해요. 한번 측량을 했으니까 표시를 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야 다시는 이 건축물이 넘어섰는지 넘어서지 않았는지 가지고 또 다툼이 안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지상 건축물이 경계를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를 파악해서 지적 공부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기 위한 측량, 이것을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보죠. 자, 지적 현황 측량은요. 지상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표시하는 것은 뭘 표시합니까?
면적 경계 좌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위치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토지의 이동과는 상관없어요. 즉 지적 공부를 다시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건축물의 위치만 표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적 공부 그 자체,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을 등록하기 위한 측량은 아닙니다. 따라서요, 이런 지적 현황 측량이요. 지적 현황 측량도 경계나 면적 좌표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있는 지적 공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현황만 파악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지적 현황 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따로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의 개념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밑에 참고표에서요, 지적 측량의 실시 대상이 아닌 경우 이렇게 있죠. 자, 지적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있을 때만 측량을 하기 때문에 토지의 표시 중에서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의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겠죠. 자, 소재가 변경됐다. 어떤 경우입니까?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죠.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또는 지번 변경, 지목 변경은 측량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하지 않는 유일한 예가 합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합병을 측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적 공부의 제작성이 있는데요. 이 제작성은 복구와는 구별해야 됩니다.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는 것은요, 지적 공부가 멸실이 됐어요.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라고 합니다.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적 공부의 제작성은 복구와는 다른 거예요. 제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적 공부가 지금 현재는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적 공부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마모가 이루어지겠죠. 마모가. 그렇잖아요. 좀 희미해지겠죠. 이렇게 헐거워진다라는 거죠.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헐거워지면 좀 지나면 이제 글씨들도 희미해지기 때문에 마모가 돼서 헐거워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빳빳한 종이에 다시 깨끗하게 다시 옮겨 적는 것을 지적 공부의 제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제작성하는 경우에는 원래 있던 지적 공부가 뭐 멸실된 게 아니니까 지적 공부를 마모만 된 뿐이죠. 그래서 그 지적 공부를 그대로 옮겨 적는 거죠. 그대로 보고 옮겨졌기 때문에 따로 지적 측량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복구는 측량이 필요하지만 제작성 같은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옮겨 적기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지적 측량의 개념과 그 대상을 보았어요. 이제 종류는 기초 측량, 세부 측량이 있다. 세부 측량은 다시 이렇게 나뉜다. 특히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잘 기억하시고요. 검사 측량을 받지 않는 측량. 이다라는 거죠. 개념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측량을 하는 이제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거기에 제2절 보시면은 지적 측량의 절차예요. 자, 지금부터는 지적 측량의 절차. 자, 이런 측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지적 측량의 절차를 봅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는 측량을 하는 것은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측량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측량을 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 자기 토지에 대해서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직접 측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적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 또는 지적 소관청만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 등 또는 인접 토지 소유자도 측량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측량을 의뢰를 먼저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측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먼저 측량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자, 의뢰를 할 때는요. 의뢰서라는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내야 돼요. 수수료까지 내면서 측량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 수수료도 내면서 의뢰를 합니다. 자, 이때 의뢰는 누구한테 하냐면요. 지적 소관청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일단 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합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에는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고요.
국토정보공사 라든지 또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죠. 지적측량업자요. 이런 사람들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의뢰를 합니다. 그럴 때 의뢰해서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요. 자, 그래서 큰 제목만 좀 보죠. 1 보시면은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자, 의뢰를 할 때는 자, 의뢰서를 그러니까 지적측량 의뢰는요. 의뢰를 하는데 그 의뢰서를 제출을 하고요. 수수료도 납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이제 구체적인 한 필지를 측량을 합니다. 한 필지를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를 받으면 바로 측량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측량 하려면은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자료들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적소관청에서 가지고 있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넘겨받아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료를 넘겨받기 위해서는요. 지적측량 수행자가 그 의뢰를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장차 우리가 어떻게 측량을 할 것인지 어디에 대해서 어떻게 측량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수행 계획서. 그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의뢰를 받으면 그 다음 날까지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마음대로 측량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라는 거죠. 소관청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 소관청에서 그 계획서를 보고서 아, 그래? 뭐 타당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그 전산 자료,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측량하는 데 필요한 이제 자료들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지적 측량 수행자들이 이제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지적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은요. 정리를 하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7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다음 날까지 제출하고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줍니다. 자, 자료를 받으면 바로 이제 지적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적측량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지적측량을 실시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지적측량 기간과 검사 측량 기간인데,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라고요.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지적측량 실시했으면은 그 측량한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경계도 정하고 면적을 측정했다든지 다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한 결과, 즉 성과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면적, 경계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겠죠. 측량한 대로 결정을 합니다. 자, 성과가 결정이 되면 경계나 면적이 측정이 됐으면 그것을 그대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고요. 지적소관청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소관청에. 이 소관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중복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소관청 동일한 소관청입니다. 동일한 소관청에다 옆에다 쓸 뿐이에요. 자, 성과를 결정했으면요. 그 자료를 이제 제출합니다. 성과 자료를 제출해요. 그래서 소관청에서 자료 제출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검사 측량을 하는 거죠. 측량 검사를 한다는 거죠. 측량 검사. 검사 측량이 측량 검사죠. 측량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측량 검사라는 과정에서 이 측량의 내용에 경계 보건 측량이랄지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측량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좀 전에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두 가지는 검사하지 않고요. 신규 등록 측량이랄지 분할 측량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거죠. 측량 검사를 합니다. 자, 측량 검사를 했더니요. 이렇게 틀림이 없이 잘 됐어요. 잘 됐더라. 그러면은 잘 됐더라라고 해서 그 측량 성과도를 발급을 해줍니다. 제대로 됐다라고 해서 그 측량 성과도를 발급을 해줘요. 잘 됐다. 틀림이 없다라고 발급을 해줘요. 자, 그러면 수행자가 이제 발급받은 측량 성과도. 그러면 이제 확정이 끝나는 거죠. 측량 결과에 있어서 검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계가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발급을 받습니다. 자, 발급을 받으면은 그 수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 의뢰인에게 다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내용들을 발급해주면 되겠죠. 발급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측량의 절차가 끝나는 거죠.
토지 소유자로부터의 의뢰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토지 소유자가 그 측량의 결과를 발급받으면 이제 모든 측량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 이렇게 있죠. 검사를 받는다. 자, 여기까지만 있는데 검사와 관련돼서는요.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 다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정리하지 않는 측량이죠. 경계보건 측량 및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아니한다.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가로 2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3에 이렇게 있죠. 지적소관청은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그 위에 있는 것은 검사 방법인데요. 검사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검사는 주로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지적소관청은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면 지적측량 성과들을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발급하고요. 또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인에게 그 성과들을 지체 없이 다시 발급을 해준다.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거죠. 자, 앞 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 안 읽었던 것이 지적 측량 기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했죠. 기간. 측량 의뢰를 했더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1년이고 계속 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뭐 기다리다 지쳐서 죽겠죠. 따라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 기간을요. 법에서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측량기간 어떻게 정해놨냐면요. 거기 보죠. 일반 업무에서의 방가라 1번에서 일반 업무는 자 지적 측량에 있어서 측량기간은 5일로 합니다. 5일 안에 끝내라는 거죠. 그리고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끝내라고 했습니다. 물론 경계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기간을 포함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러니까 측량은 보통 9일에 끝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측량은 이 세부 측량 기간을 말해요. 세부 측량 기간은 5일. 세부 측량에 대한 검사 기간이 4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 필지에 대해서 세부 측량을 하러 갔는데 근처에 지적 기준점들이 다 있었을 경우에는 바로 측량이 들어가면 되니까 측량 기간 5일, 세부 측량은 4일이면 되는데 측량하러 갔더니 근처에 지적 기준점들이 없어요. 없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부터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초 측량부터. 자, 그러면 기초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측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부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기초 측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측량이요. 기초 측량에 필요한 경우, 즉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 측량할 시간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초 측량할 시간을 얼마를 더 주느냐 해서요. 만약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데 이 기준점 숫자가요. 15점 이하인 경우에요. 15점 이하.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을 15개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원래 측량의 기초 측량 기간은 4일을 부과를 해줍니다. 4일을. 그런데 만약에 15점을 초과했을 경우에요. 16점이라든지 17점, 18점, 19점 이렇게 15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요.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적기준점 4개 만드는데 하루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기준점 숫자가 17개인 경우에도 하루를 더 가산해 주고 18개인 경우도 하루를 더 가산해 준다는 거죠. 자, 초과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 가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이 20, 21, 22, 23점인 경우에요. 다시 말해서 22점을 설치하고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루를 더 가산해 줍니다. 지적 기준점을 만드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하루를 더 가산해 준다. 그래서 15점을 초과하는 각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적 기준점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더 가산한다. 자, 기초 측량 기간이 되겠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4일에 초과되는 4점마다 1일씩을 더 가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총 측량 기간은요. 만약 지적 기준점을 28점을 설치한 다음에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총 측량 기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기초 측량하는 기간이 이제 5일이 더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5일이 추가되고요. 이 5일을 기초로 해서 세부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제 5일이 또 들어가겠죠. 기초 측량 5일, 세부 측량 5일.
자, 그러면 측량 검사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세부 측량에 대해서는 4일 동안 검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기초 측량한 것도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했을 때는 이 지적 기준점에 대한 기초 측량도 또 검사를 합니다. 기초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또 검사해야 되겠죠. 그럼 검사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냐? 동일하게 줍니다. 자, 그래서 18점을 설치하고 신규 등록 측량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초 측량 기간 5일에 여기 5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부 측량 기간 5일 플러스 5일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도 해야 되는 거죠. 기초 측량의 검사 기간을 5일을 더 주고요. 여기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세부 측량 검사 기간 4일을 더 더해가지고 총 얼마가 됩니까? 19일이 되겠죠. 19일. 총 측량 기간은 19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경계보건 측량을 한다. 경계보건 측량을 하려고 했더니 지적기준점을 18개를 설치하고 경계보건 측량을 해야 된다. 그럼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자, 18점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 측량 기간 5일을 적어요. 그 다음에 경계보건 측량의 세부 측량 5일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 경계보건 측량은 그 세부 측량, 경계보건 측량 그 자체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빼야 되겠죠. 그러나 기초 측량도 검사하지 않느냐? 기초 측량은 검사를 합니다. 세부 측량으로서의 경계보건 측량만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지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제대로 설치했는지에 대한 측량은 검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외하고 15일이 되겠죠. 이렇게 측량 기간을 검사합니다. 자, 측량 기간 계산하는 법은요. 지금 잠깐 보았지만은 또 나중에 또 기본 강의 하면서 다시 하니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은 그때 또 다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방가로 2 보시면은요. 합의 업무일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합의 업무라는 것은요. 자, 측량 기간은 이렇게 정해지는데 서로 언제까지 측량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정해집니다. 이런 계산 방법에 따라서. 자, 그런데 측량 의뢰인과 그 수행자 간에요. 측량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20일 안에 모든 측량을 끝내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으면요. 20일 안에 모든 측량을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는데 그럼 20일 정도에 끝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 두 개로 나눠지겠죠. 측량 기간이 있을 것이고 검사 기간을 합쳐서 20일이 되는 겁니다. 총 측량을 20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럼 이때 며칠, 20일 중에 며칠을 측량 기간으로 하고 며칠을 검사 기간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요.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합니다. 자, 20일에 4분의 3이니까 15일은 측량 기간이 될 것이고 5일이죠. 5일은 검사 기간이 된다는 거죠. 요게 이번에 26회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측량 기간을 서로 정했을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측량을 끝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지적 측량 절차를 보았고요. 다시 넘기시면은 제3절에서 지적위원회와 지적 측량 적부 심사가 있는데요. 요 내용은 단순 암기 내용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지금 하기보다는 기본 강의 하면서 이제 측량 절차가 다 끝났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잠깐 예를 들면은 발급을 받았는데 토지 소유자가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경계가 정해졌다랄지 그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측량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의아해할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가 측량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요. 지적 측량이 적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지적 측량이 적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제도입니다.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가 들어오게 되면요. 그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지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위원회에서 그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통해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자, 지적 측량 절차와 관련돼서 그 다음 내용인데 여기는 단순히 이제 암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 하고요. 이 시간에는 지적측량의 절차까지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적법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등기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